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들려드리던 제네시스 최초의 SUV 모델인 GV80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 두 번째 SUV인 GV80의 동생 제네시스 GV70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제네시스 GV80도 출시 안 해서 기다리다 돌아버릴 지경인데 GV70은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 제네시스 GV80이 분명 사전 계약을 누가 봐도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아주 초조하게 보내는 1인입니다. 하지만 기다려보면 언젠간 계약 받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 두 번째 SUV 모델인 GV70에 대한 정보와 디자인에 대한 상세 리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네시스 GV70의 간략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드렸다시피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 모델이 되겠습니다. GV80 이후에 생산이 되고 출시가 되는 두 번째 SUV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GV80보다는 숫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 세그먼트 낮은 모델입니다. 그 결과 제네시스 GV80은 벤츠의 GLE, BMW의 X5 등과 경쟁하지만 제네시스 GV70은 벤츠의 GLC 클래스 그리고 BMW의 X3 모델들과 경쟁을 하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세단인 G70의 SUV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GV70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G70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G70 페이스리프트가 먼저 되고 나서 2020년 하반기에 제네시스 GV70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이 너무 크다 혹은 너무 비싸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제네시스 GV70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V70에는 어떤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G70 세단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0 터보와 3.3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은 2.2 디젤 이렇게 단일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GV70 같은 경우에는 G70 기반의 SUV 모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도 공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라인업, 파워트레인의 라인업이 획일화되고 모듈화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향후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 라인업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준대형과 대형을 보게 되면 G2.5 모델 그리고 G3.5 모델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G2.5 같은 경우에는 신형 K7 프리미어 그리고 11월에 출시 예정인 신형 그랜저 그리고 제네시스 GV80의 가솔린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G80의 가솔린 모델 이렇게 적용될 예정이고 G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G80 가솔린 모델에 각각 적용될 예정인 엔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시를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면 제네시스 G80도 출시가 되고 제네시스 G70도 출시가 되고 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네시스 G70이 사용하고 있는 가솔린 2.0 터보나 3.3 터보보다는 향후 출시 예정인 2.5 터보와 3.5 터보 모델을 그대로 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GV70도 후륜구동 기반의 SUV이기 때문에 이 엔진, 이 가솔린 엔진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확정되진 않은 사실이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G70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단일 트림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GV70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GV80과 너무 파워트레인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GV70은 디젤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4기통 디젤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디젤 엔진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GV70은 디젤 엔진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제네시스가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디젤 모델을 출시 안 하고 GV70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V70에 대한 간략한 특징과 파워트레인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얇은 위장막을 덮은 제네시스 GV70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로 센세이션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디자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면부와 측면부와 후면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의 특징은 아무래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패밀리룩,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 그렇게 놀랍거나 센세이션하진 않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전면부 특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하로 분리된 투피스 타입의 헤드램프입니다. 이건 현재 제네시스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고 있는 그 헤드램프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오각형 크레스트 라지에이터 그릴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잘 가져가고 있는 그런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넓은 에어 인테이크 홀입니다. 에어 인테이크 홀은 공기 흡입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위장막으로 가려있긴 하지만 이 쉐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공기 흡입구의 역할은 이제 라지에이터 그릴은 엔진에 있는 열을 식히지만, 이제 에어 인테이크 홀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크나 디스크에 있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세단이나 고성능 SUV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에어 인테이크 홀을 가졌다라는 건 오프로드 중심의 SUV라기보다는 도시명 혹은 스포츠형 SUV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색다르거나 도드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제네시스 GV80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제네시스 G80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면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측면부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측면부는 지금 6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 방향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작은 쿼터 글라스입니다. 쿼터 글라스는 3열 글라스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왼쪽 3열 글라스를 보게 되면 정말로 작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 거면 굳이 창문이 필요한가?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로 극단적으로 작은 쿼터 글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입니다. 지금 현재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모두 다 플래그 타입, 깃발 형태의 사이드 미러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원래 사이드 미러는 A필러 쪽 창문에 많이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신차들의 트렌드는 대부분 모두 다 플래그 타입을 선호하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짧은 프론트 오버행이에요. 후륜 구동 기반의 SUV이기 때문에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포션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측면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휠인데요. 휠이 무려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의 AMG 모델들도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것도 현재 고성능으로 밝혀지지 않은 GV70이라는 모델이 무려 20인치 휠이 적용돼서 테스트 드라이빙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여기서 충분히 양산형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21인치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건 21인치 휠의 적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죠. 제네시스 GV80은 22인치 휠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 했는데, 제네시스 GV70은 그보다 한 치수 작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휠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큰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GLC나 X3 같은 경우에도 18인치, 20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GV70이 21인치가 적용된다라는 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쿠페형 루프라인이에요. 제가 GV70의 스파이샷을 보고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루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유려하고 딱 봐도 쿠페형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좁은 면적의 윈도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페형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보면 SUV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좁은 윈도우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단으로 보면 뭐 CLS나 아우디 A7처럼 굉장히 윈도우의 라인이 유려하고 작다라는 걸 이 측면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측면부를 보게 되면 정말로 특징적인 부분이 많고 독창적이고 센세이션한 부분이 많다. 극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측면부고요. 정말 국산차에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측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V70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V70의 측면부를 보고 정말로 많이 놀랐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도 상당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깔끔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기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친 이 부분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로 독창적이다, 정말로 유니크한 SUV의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딱 보셨을 때 정말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SUV의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곰곰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디자인을 본 결과 딱 떠오르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이 차와 상당히 많이 이 라인이 닮았다. 전체적인 전면부나 후면부는 닮지 않았지만 측면부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을 쳐놓은 이 부분이 이 차와 상당히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차냐면 바로 포르쉐의 마칸 모델입니다. 그것도 신형 마칸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 GV70과 지금 모습을 한번 여러분께서도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전면부가 닮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측면부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숄더 라인 위쪽, 벨트 라인 위쪽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창문의 모양이 닮았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윈도우 전체적인 쉐입, 쿠페형 라인과 윈도우 쉐입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보다 조금 더 닮은 모습이 있어요. 바로 완전한 옆모습입니다. 완전한 옆모습, 포르쉐 마칸의 옆모습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정말로 많이 닮아 있어요. 특히나 이 뒤쪽 C필러 라인 쪽, 유려하게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 쪽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윈도우의 쉐입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옆면, 사이드 뷰가 상당히 유사하다, 비슷한 느낌이 난다라는 게 제네시스 GV70 사이드 뷰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마칸을 베꼈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전체적인 쉐입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장막이 쓰여져 있지만 위장막을 벗기게 되면 정말로 제네시스 GV80보다도 더욱더 디자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 GV80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이제 40대에서 60대가 주요 타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도 그렇고 럭셔리하고 조금 더 편안한 큰 대형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타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녀가 없거나 조금 더 자신의 라이프를 즐기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타깃을 대상으로 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부가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에선 드러나지 않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측면과 후측면을 봤을 때 드러나는 특징인데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형광펜으로 쳐놨는데 눈에 띄는 유선형의 캐릭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캐릭터 라인이 확연하게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시죠? 노란색 제가 형광펜으로 왼쪽 사진에 체크를 해놨고 오른쪽 사진에도 저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고 짙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제가 또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왼쪽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볼륨감 있는 리어 휀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높고 낮은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SUV다라는 거를 이제 휀더 라인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제네시스 GV70의 디자인적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분리형 투피스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처럼 이어져 있진 않고 제네시스 G80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 투피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가져갈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점점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트렁크 라인입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그렇게 크게 열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라인이 좁아지는 걸 보니까 물론 실내 공간은 넓을 수 있지만 트렁크 라인은 점점 좁아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로 또 센세이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정말 이것도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고 어떤 거냐면 바로 세로형 듀얼 머플러의 적용입니다. 듀얼 머플러도 놀라운 부분인데 무려 세로형 머플러를 적용했어요. 국산차에서 정말로 시도되지 않았던 그것도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가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센세이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혁신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요소 하나들이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 GV70에는 정말로 GV80과는 다른 요소들이 많고 딱 봤을 때 놀랍다, 이건 이전에 보지 못했다 그런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로 많은 차량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참 재밌고 놀라움이 많은 그런 기대가 되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국산 SUV에서 보지 못했던 독창적 디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새롭게 시도되는 파격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세로형 듀얼 머플러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작은 커터 글라스 등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산 차량의 최고 장점인
공간, 생산성보다는 차량 본연의 목적에 맞춰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차,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차가 이 크기에 어떻게 이런 내부 공간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실내 공간이 나오지라는 게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그것과 조금 동떨어진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체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내부 공간도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 벤츠 GLC나 BMW 타봐도 현대자동차 투싼이나 기아자동차 스포티지보다 좀 작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SUV들은 대부분 실내 공간을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도 공간의 생산성보다는 차량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조금 더 루프라인도 낮추고 공기 저항도 낮춰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야 현대자동차와 차별화된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에서도 그렇고요. 후면부에서도 많이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제네시스 G70까지는 약간 아반떼와 비슷한 느낌도 많았고 LF 소나타와 유사한 안개등이라든지 그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내 인테리어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제네시스 GV80이나 제네시스 GV70 그리고 내년에 나올 G80과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은 확실하게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앞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현대자동차와 더 이상 공유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정말로 열일을 하고 있구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번 GV70의 스파이샷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도 물론 기대가 되지만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가진 제네시스 GV70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 GV70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제네시스 GV70은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1년 정도 남았어요. 제네시스 GV80도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스파이샷을 봤는데 전역해서도 아직도 스파이샷이 돌아다니더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지금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질질 끄는 것 같고 정말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조금 빨리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멋진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정말로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GV80 나오죠. 내년에는 무려 3대의 제네시스가 출시가 됩니다. G80, G70 그리고 무려 GV70까지 놀랍게 라인업 확장을 해 나아가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70에 대한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제네시스 GV70과 제네시스 GV80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